제가 펠러다인 AI 결론을 이렇게 내봤거든요. 보시면은 100점 만점에 36점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요청해주신 펠러다인 AI라는 미국 기업 재무제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올라온 영상부터 제가 재무제표 분석하는 흐름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도록 하시죠. 펠러다인 AI는 로봇의 몸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과 드론이 더 똑똑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두뇌를 팔려는 회사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드론 여러 대가 같이 움직이고 공장 로봇이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조금씩 다르게 대응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펠러다인 IQ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이고 Swarms OS와 펠러다인 파일럿은 드론, 무인, 플랫폼 쪽 자율성 소프트웨어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공장 로봇이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동작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로봇이 물건의 위치가 조금 달라도 알아서 보고 잡아야 하고 드론도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러 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펠러다인 AI는 이런 로봇과 드론에 들어가는 판단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회사입니다. 다만 아직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회사는 아니고 기술을 실제 고객 계약과 매출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완성된 이 기업이 아니라 기술을 수주와 매출로 바꾸는 중간 단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재무제표로 볼 때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률이 얼마인가를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아직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잇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고객이 실제로 관심을 보였는지 봐야 하고 그 관심이 백로그라는 계약 잔고로 쌓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백로그가 매출로 바뀌는지 봐야 하고 그 매출이 고마진 소프트웨어 매출인지 아니면 원가가 많이 들어간 제조 엔지니어링 매출인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매출이 현금으로 들어오는지,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빨리 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이 얼마나 희석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순서가 펠러다인 AI 분석의 뼈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계정은 백로그인데요. 백로그는 쉽게 말해 앞으로 할 일감입니다. 이미 계약은 잡혔지만 아직 일을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로 전부 잡히지 않는 금액입니다. 음식점으로 치면 예약 명단이고 조선소로 치면 수주 잔고이며 방산, 엔지니어링 회사로 치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계약 잔고입니다. 펠러다인 AI 같은 회사에서 백로그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지금 매출이 작더라도 앞으로 매출로 바뀔 일감이 쌓이고 있다면 사업 전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백로그도 절대 금액만 보면 안 되고요. 백로그가 $10,000,000라고 해도 현재 매출 속도가 $1,000,000라면 작고 현재 연 매출 속도가 $5,000,000라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로그 나누기 연율화 매출을 봤습니다. 이 비율은 현재 매출 속도 대비 앞으로 쌓여있는 일감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보여줍니다. 24년 3분기 백로그 나누기 연율화 매출은 39.5%였습니다. 24년 연간은 38.5%였고요. 이때 회사는 펠러다인 IQ를 출시하고 펠러다인 파일럿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미래 매출 저잔고가 아직 두껍지는 않았습니다. 25년 1분기에는 이 비율이 27.8%, 25년 2분기에는 31.2%, 25년 3분기에는 16.7%까지 내려갑니다. 이 구간이 중요하거든요. 회사는 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백로그라는 실제 일감 저잔고는 오히려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즉 기술 기대가 있었는데 재무제표상 계약 증거는 약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연간에 백로그 연율화 매출이 265%로 급등합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급등은 순수 소프트웨어 매출이 갑자기 폭발했다기보다 2025년 11월 가이드텍, MKR Fabricators, 1K 프리사이즈 머시닝을 인수하면서 엔지니어링, 제조, 정밀 가공 기반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도 2025년 11월에 새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일 이후 실적만 2025년 연간에 포함됐으며 2026년 1분기에는 3월 말까지의 인수 회사 실적이 반영됐다고 설명합니다. 26년 1분기에는 백로그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 122.2%가 됩니다. 25년 연간에 265%보다 나아졌지만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6년 1분기 연율화 매출이 $14,200,000,000로 확 커졌기 때문입니다. 백로그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매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분모가
더 커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흐름에서 결론은 저는 조건부 긍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25년 3분기까지는 백로그가 약했지만 25년 연간부터 백로그가 살아났고 26년 1분기에는 실제 매수 속도도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백로그가 어떤 성격의 매출로 바뀌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백로그는 결국 미래의 매출 후보일 뿐입니다. 백로그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매출이 실제 현금으로 들어오기 전에 회사가 먼저 현금을 다 써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앞으로 팔 것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였다면 이제부터의 질문은 그 미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입니다. 그래서 백로그 다음에 반드시 봐야 하는 계정이 바로 현금 런웨이입니다. 현금 런웨이는 현재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시장성 증권으로 지금과 같은 영업 현금 유출 속도를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백로그가 미래 매출의 저장고라면 현금 런웨이는 그 저장고가 실제 매출로 전환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늘어난 백로그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 전에 현금이 먼저 고갈되지 않는가, 이게 핵심인 거죠. 여기서 단맵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백로그가 현재 매출 규모 대비 두껍고 위로 갈수록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깁니다. 24년 3분기와 24년 K, 즉 24년 전체 기간은 백로그 놔두기 연율화 매출이 39%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25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에는 백로그 커버리지가 더 나아졌고 특히 25년 3분기에 16.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패러다임 IQ, 파일럿 상업화 이야기가 있었지만 재무제표상 미래 매출 저장과 얇아지는 구간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5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까지 회사는 제품, 개발, 계약, 매출 중심으로 버티는 구조였고 소프트웨어, 상업화가 숫자로 충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 전체 기간은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백로그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 265%까지 올라갔고 이것은 기존 소프트웨어 판매가 갑자기 폭발했다기보다 2025년 11월 인수 이후 백로그와 제조 엔지니어링 사업 기반이 붙은 효과를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6년 1분기는 25년 전체 연간 기준보다 왼쪽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백로그 자체는 1730만 달러로 늘었지만 연율화 매출이 14.2밀리언 달러까지 커졌기 때문에 백로그 나누기 연율화 매출은 122.2%로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현금 런웨이는 12.8개월까지 짧아졌습니다. 즉 최근 분기는 백로그가 매출로 전환하기 시작한 긍정과 전환 속도보다 현금 소모가 여전히 빠른 부정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만 놓고 보면 최근 분기는 조건부 긍정이 아니라 저는 이제 조건부 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은 긍정이지만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수익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그가 실제 매출로 전환될 때 어떤 성격의 매출이 되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출 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팔아서 매출을 냈는가입니다. 같은 100억 원 매출이라도 소프트웨어 사용료라면 원가가 낮아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정밀 가공이나 제조 매출이라면 원재료, 인건비, 장비비가 들어가 이익이 적게 남을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 AI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소프트웨어형 매출이 늘어나야 합니다. 회사도 26년 1분기 보고서에서 매출을 제품 개발 계약 매출, 엔지니어링 서비스 매출로 나누고 제품 매출은 다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눈다고 설명합니다. 24년 3분기 매출 믹스는 제품 38%, 개발 계약 62%였습니다. 24년 연간은 제품 34.2%, 개발 계약 65.8%였습니다. 그런데 25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까지 거의 전부 개발 계약 매출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회사가 산업용 제품을 본격적으로 팔았다기보다 제품 개발 계약 중심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5년 연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25년 연간 매출 믹스는 제품 0.1%, 서비스 89.3%, 제조 10.7%입니다. 그리고 26년 1분기에는 제품 47.8%, 개발 계약 1.9%, 엔지니어링 50.3%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개발 계약 의존도가 확 줄고 제품 엔지니어링 매출이 늘었습니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는 좋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매출 총이익률을 봐야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100원을 팔았을 때 원가를 빼고 50원이 남으면 매출 총이익률은 50%입니다. 패러다임 AI 매출 총이익률은 24년 3분기 58.2%, 24년 연간 55.2%였습니다. 25년 1분기에는 79.4%, 25년 2분기에는 69.7%, 25년 3분기에는 64.1%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진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매출 대부분은 개발 계약이었습니다. 작은 개발 계약 매출에서 높은 마진이 나온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제품이 성공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25년 연간에는 매출 총이익률이
48.7%로 내려가고 26년 1분기에는 30.1%까지 하락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사의 분석의 핵심 반전입니다. 26년 1분기에는 매출은 커졌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가장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회사가 실제 매출 전환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 매출이 고마진 소프트웨어 매출이라기보다 제조 엔지니어링 쪽 매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인 백로그가 살아났다는 긍정은 두 번째 흐름인 그 백로그가 낮은 마진의 매출을 바뀌고 있다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 결론은 조건부 부정입니다. 매출은 살아났지만 좋은 매출인지 아직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단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는 개발계약 매출 비중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왼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은 각각 79.4%, 69.7%, 64.1%로 높았습니다. 즉 상업화 매출은 아니지만 작은 개발계약 매출에서는 마진율이 높게 보였습니다. 25년 전체 기간과 26년 1분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개발계약 외 매출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26년 1분기는 제품 47.8%, 엔지니어링 50.3%로 개발계약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출 총이익률은 30.1%까지 떨어졌고요. 이 말은 상업화 쪽으로 이동은 했지만 상업화된 매출의 질이 아직 낮다는 뜻입니다. 이제 판단은 저는 부정으로 내리겠습니다. 개발계약 의존도 탈피 자체는 긍정이나 그 결과가 고마진 소프트웨어형 매출이 아니라 저마진 제조 엔지니어링 매출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현금 흐름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늘고 마진이 낮아졌다면 그 매출이 현금으로 바뀌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비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 나누기 매출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회계상 숫자이고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본업에서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펠러다인 AI는 아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음수이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은 매출 $100를 만들 때 현금이 얼마나 빠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4년 3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은 마이너스 249.6%였습니다. 매출 $100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250 빠졌다는 뜻입니다. 24년 연간은 290.6%, 25년 1분기 마이너스 439.5%, 25년 2분기 마이너스 471.3%, 25년 3분기 마이너스 533.7%, 25년 연간 마이너스 526.8%였습니다. 이 구간은 매출 규모가 작아지는 동안 연구 개발비, 판관비, 판매, 마케팅비, 주식 보상 비용 같은 비용 구조가 매출을 압도한 구간입니다. 26년 1분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 나누기 매출이 마이너스 289.4%로 개선됩니다.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 $100를 만들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289 빠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6년 1분기는 현금 흐름이 좋아졌다기보다 최악의 현금 소모 구간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정상적인 상업화 현금 흐름은 아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운전자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본은 회사가 사업을 굴리는 과정에서 현금이 묶이는 계정입니다. 펠러다인 AI에서 중요한 운전자본 비율은 어카운트 리시버블, 매출 채권, 그리고 미청구 플러스 계약 자산 나누기 연율할 매출입니다. AR은 매출 채권입니다. 이미 매출로 잡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금액이고요. 미청구와 계약 자산도 비슷하게 일을 했거나 매출 인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아직 청구나 현금 회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계정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매출은 찍히지만 현금은 늦게 들어오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24년 3분기 이 비율은 23.7%, 24년 연간은 17.2%였습니다. 25년 1분기 28.6%, 25년 2분기 32.3%, 25년 3분기 45.6%, 25년 연간 67.6%까지 올라가고요. 25년 연간의 67.6% 꽤 무거운 위치입니다. 백로그가 늘고 매출 전환 가능성이 생겼지만 회수 전 계정도 동시에 커진 것입니다. 26년 1분기 30%로 내려옵니다. 이건 긍정입니다. 다만 이 하락은 매출 런 레이트가 커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매출 채권과 미청구 채권의 절대 금액이 매출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지 아니면 실제 회수가 좋아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본에서 새로 중요해진 계정은 또 재고 나누기 연율화 매출 원가입니다. 재고는 앞으로 매출 원가로 넘어갈 물건이나 작업 중인 원가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라면 재고 부담이 작아야 하는데 하지만 펠러다인 AI는 2025년 11월 제조, 가공, 엔지니어링 회사를 인수하면서 재고가 중요해졌습니다. 24년 3분기 재고 나누기 연율화 매출 원가는 0%, 24년 연간 2%, 25년 1분기 5.2%, 25년 2분기 4.6%, 25년 3분기 4.4%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연간 12.6%, 26년 1분기 10%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제조 기반이 붙으면서 제공품과 생산 관련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수주 대응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이 회사가 점점 더 가벼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원가와 재고를 안고 가는 제조 엔지니어링 회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맵은 매출이 현금과 원가로 얼마나 무겁게 전환되는가를 보여줍니다. 25년 전체 기간은 가장 나쁜 위치였습니다.
AR 플러스 미청구 플러스 계약자산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 67.6%, 재고 나누기 연율화 매출 원가가 12.6%로 동시에 높았습니다. 즉 매출로 잡힌 것과 앞으로 매출 원가로 넘어갈 것이 동시에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26년 1분기는 25년 전체 기간보다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AR 플러스 미청구 플러스 계약자산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 30%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고 나누기 연율화 매출 원가는 10%대로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26년 1분기부터 제조 엔지니어링 매출이 커졌기 때문에 재고 부담은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판단은 조건부 부정입니다. 현금 회수 부담은 완화됐지만 제조 전환에 따른 재고 부담이 새로 생겼습니다. 더불어 이 단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가 좋습니다. 이연 수익은 고객에게 먼저 받은 돈이므로 미래 매출 가시성에 유리하고 AR 플러스 미청구 플러스 계약 자산은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매출 관련 계정이므로 너무 커지면 부담입니다. 25년 3분기는 오른쪽 아래입니다. AR 플러스 미청구 플러스 계약 자산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 45.6%까지 올라갔는데 이연 수익은 0%였습니다. 즉 현금 선취는 거의 없고 회수 전 계정만 무거워진 상태였습니다. 25년 전체 기간은 이연 수익이 6.1%로 생겼지만 AR 플러스 미청구 플러스 계약 자산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 67.6%가 올라가 오른쪽 위로 이동했습니다. 미래 매출 가능성은 생겼지만 회수 전 계정 부담도 가장 컸던 구간이었고요. 26년 1분기는 25년 전체 기간보다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AR 플러스 미청구 플러스 계약 자산 나누기 연율화 매출이 30%로 낮아졌고 이연 수익은 4.2%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입니다. 다만 이연 수익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 선급금 기반으로 현금 흐름이 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은 조건부 긍정입니다. 최근 분기는 회수 전 계정 부담이 완화됐지만 선급 기반의 강한 계약 품질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재무 상태표의 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현금 플러스 시장성 증권 나누기 총자산과 영업권 플러스 무형자산 나누기 자본입니다. 현금 플러스 시장성 증권 나누기 총자산은 회사 자산 중 현금성 방어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4년 3분기 55%, 24년 연간 71.3%, 25년 1분기 73.6%, 25년 2분기 80.1%, 25년 3분기 78.3%였습니다. 이때 회사의 자산 대부분은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기보다 현금으로 시간을 확보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5년 연간에는 이 비율이 49.2%, 26년 1분기에는 47.2%가 나아집니다. 반대로 영업권 플러스 무형자산 자본은 25년 연간 33.7%, 26년 1분기 35.5%가 됩니다. 영업권과 무형자산은 인수해서 생긴 미래 기대의 장부상 흔적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수한 회사들이 고객, 제조 능력, 엔지니어링 능력을 가져오고 그것이 매출과 마진으로 이어지면 긍정입니다. 이제 단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3분기부터 25년 3분기까지 영업권 플러스 무형자산 나누기 자본 부담이 없었고 현금 플러스 시장성 증권 나누기 총자산 비율도 55%에서 80.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회사는 현금으로 시간을 차는 초기 산업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체 기간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동합니다. 영업권 플러스 무형자산 나누기 자본이 33.7%, 26년 1분기에 35.5%까지 올라갔고 현금 플러스 시장성 증권 나누기 총자산은 49.2%에서 47.2%로 나아졌습니다. 즉 자산의 질이 현금 중심에서 인수자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수자산이 매출과 고마진으로 전환되면 긍정이지만 현재 매출 총이익률이 30.1%가 내려간 상태라 아직은 손상 위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판단은 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주 관점에서 희석을 봐야 합니다. 이 회사처럼 적자이고 현금을 쓰는 초기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거나 주식 보상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아지는 것과 기존 주주의 몫이 좋아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비율은 SBC 나누기 매출과 기본 가중 주식수입니다. SBC는 주식 보상 비용입니다. 현금은 나가지 않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이 얇아질 수 있는 비용입니다. 24년 3분기 SBC 나누기 매출은 31.7%, 24년 연간 36%였습니다. 25년 1분기 67.2%, 25년 2분기 84%, 25년 3분기 93.3%, 25년 연간 84.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은 매출 규모 대비 주식 보상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20년 1분기에는 35% 내려옵니다. 이 자체는 개선입니다. 하지만 기본 가중 주식 수는 24년 3분기 2,600만 주에서 26년 1분기 4,51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즉 SBC 나누기 매출은 좋아졌지만 이미 누적된 희석은 남아 있습니다. 중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24년 3분기, 24년 연간은 기술 산업
상업화 기대 구간이었고 25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는 개발 계약 의존도가 높아지고 백로그가 약해지는 구간이었으며 25년 연간은 인수로 백로그와 제조 엔지니어링 기반이 붙은 전환점이었고 26년 1분기는 매출 전환이 실제로 시작됐지만 낮은 매출 총이익률과 짧아진 현금 런웨이가 동시에 나타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좋은 방향으로 완전히 나아졌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동종기업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VAV는 Aerovironment, KTOS는 Kratos, RCAT는 Redcat, SERV는 Server Robotics, PDYN은 Paladin AI입니다. Paladin AI는 AVAV나 KTOS처럼 백로그와 매출 스케일이 검증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레드캣이나 서브 로보틱스처럼 미래 자율 시스템, 로봇 플랫폼 기대 쪽에 높은 매출 프리미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평가상 펠러다인은 저평가는 실적주가 아니라 검증 전 프리미엄을 이미 일부 받은 초기 전환주입니다. 피어 대비 펠러다인은 기술 서사는 매력적이지만 매출 스케일, 백로그 두께, 마진, 현금 흐름 검증에서 아직 낮은 축에 있고 그에 비해 현재 시장 프리미엄은 낮지 않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가총액을 절대 금액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 3억 달러가 싸다, 비싸다를 말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펠러다인 AI는 아직 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PER 능리가 약합니다. 따라서 시총을 이 회사의 핵심 분모와 연결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표준화 지표는 시총 나누기 연율화 매출, 시총 나누기 백로그, 시총 나누기 연율화 매출 총이익, 시총 나누기 현금 플러스 시장성 증권입니다. 첫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25년 3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백로그 나누기 연율화 매출은 16.7% 낮았는데 시총 나누기 백로그는 451.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계약 저장고가 얇은데 시장이 너무 높은 가격을 준 상태입니다. 반대로 25년 연간 보고서는 백로그가 급증하면서 왼쪽 위로 올라갔습니다. 26년 1분기와 현재 2026년 6월 18일 기준입니다. 25년 전체 기간보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과거 25년 2분기, 25년 3분기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위치입니다. 현재 시총 나누기 백로그는 19.5배는 절대적으로 낮은 배수는 아니지만 25년 3분기에 451배와 비교하면 백로그 기준 고평가는 상당히 해소됐습니다. 판단은 백로그 기준 조건부 긍정입니다. 다만 이 긍정은 백로그가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지도는 현재 고평가 여부를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데 현재 2026년 6월 18일 기준은 26년 1분기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업 수치는 26년 1분기 그대로인데 주가만 6.07달러에서 7.13달러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총 나누기 매출 총이익은 67.3배에서 79.1배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Y축입니다. 26년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30.1%로 전 기간중 최저입니다. 즉 현재 2026년 6월 18일 기준 마진 품질은 가장 낮은데 매출 총이익 대비 시장 가격은 다시 높아진 위치입니다.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형 방산 자율성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은 매출이 늘어난 대신 원가율이 무거워졌습니다. 판단은 부정입니다. 백로그 기준으로는 덜 비싸졌지만 매출 총이익의 품질 기준으로는 현재도 고평가 쪽입니다. 세 번째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지도는 현재 시점의 부담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2026년 6월 18일은 26년 1분기보다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현금 플러스 시장성 주권은 26년 1분기 기준 43.7밀리언 달러를 그대로 두고 시총만 현재 336.9밀리언 달러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총 나누기 현금은 6.6배에서 7.7배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Y축인 현금 런웨이는 12.8개월입니다. 25년 2분기와 25년 3분기는 현금 런웨이가 29.3개월에서 26.9개월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높은 프리미엄을 붙어도 버틸 시간이 길었습니다. 현재는 버틸 시간이 짧은데 시총 나누기 현금 배수는 높아졌습니다. 판단은 부정입니다. 현재 가격은 현금 방어력 대비로 보면 싸지 않습니다. 다음 분기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유출이 줄지 않으면 이 지도에서 현재 2026년 6월 18일 기준 다음 점은 더 오른쪽 아래로 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지도는 사업 전환 과정에서는 가장 긍정적입니다. 25년 1분기부터 25년 3분기는 개발 계약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였고 동시에 시총 나누기 매출이 30.7배, 63.1배, 75.5배까지 높았습니다. 즉 상업화 매출은 거의 없는데 시장은 높은 배수를 줬습니다. 26년 1분기와 현재 2026년 6월 18일 기준 개발 계약 외 매출 비중이 98.1% 올라왔습니다. 제품과 엔지니어링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재 시총 나누기 매출은 23.8배로 25년 2분기와 25년 3분기보다 낮습니다. 이 지도만 보면 현재는 과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개발 계약 외 매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긍정이지만 그 매출이 고마진 소프트웨어 매출이 아니라 저마진 제조, 엔지니어링 매출이면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6년 1분기 매출 총이익은 30.1%까지 나아졌습니다. 아까 확인하셨죠? 판단은 조건부 긍정입니다.
사업 전환 확인됐지만 고마지 전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펠러다인 AI는 사업이 멈춰있는 회사가 아니라 25년 3분기까지 약했던 백로그, 나더기 연준화 매출이 25년 연간 265%까지 급등했고 26년 1분기에도 122.2%를 유지했습니다. 또 26년 1분기에는 연율화 매출이 커지면서 실제 제품 엔지니어링 매출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백로그와 운전자본 쪽은 완전히 낮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낮아진 핵심 이유는 매출의 질입니다. 26년 1분기 매출은 커졌지만 매출 총이익률은 30.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고바진 소프트웨어 매출이 본격화됐다기보다 인수 기반 제조 엔지니어링 매출이 들어오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쪽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수익성 점수는 3점으로 낮게 봤습니다. 사업 전환은 확인됐지만 그 전환이 아직 좋은 마진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표도 아직 약합니다. OCF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매출은 26년 1분기 마이너스 289.4%로 25년 3분기와 25년 연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매출보다 훨씬 큰 영업활동 현금 흐름 유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금 런웨이도 25년 연간 20.5개월에서 26년 1분기 12.8개월로 짧아지는 구조였습니다. 동시에 현금 플러스 시장성 증권 총자산 나아지고 영업권 플러스 무형자산 자본은 35.5%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회사는 현금 중심 초기 기업에서 인수 자산을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증명해야 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그 증명이 부족합니다. 밸류에이션은 백로그 기준으로 과거보다 부담이 줄었습니다. 25년 3분기에는 시총 나누기 백로그가 451.4배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19.5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현재 시총 나누기 연준화 매출 총이익은 79.1배이고 현금 런웨이는 12.8개월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은 이미 현금 매출 총이익률 회복, 백로그 추가 확대, 현금 소모 축소를 어느 정도 방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점은 36점이며 최종적으로 부정입니다. 다만 사업 전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기업이 아니라 조금 부정에 가까운 36점입니다. 이렇게 펠러다인 AI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재무제표 분석 기업도 이렇게 랜덤힐 돌려가지고 나온 기업으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였습니다. 감사합니다.